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은 경합주 표심의 변수로 꼽히는 라틴계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맥도날드 인기 메뉴인 쿼터 파운드 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장출혈성 대장균인 이콜라이균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지금까지 오레곤과 콜로라도 중 10개 주에서 10명은 병원에 입원했으며 1명은 목숨을 잃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했던 40대 한인 남성에게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온라인 메신저에서 14세 소년으로 위장한 경관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요구했습니다. 20대 한인 유학생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24살의 노원재 씨는 지난 9일 시애틀 대학 인근에서 우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투데이를 중단합니다. 지난 2022년 8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입니다.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Kia, movement that inspires.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BS 뉴스입니다. 미국 대선이 이제 2주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해리스와 트럼프 양측은 경합주 표심의 변수로 꼽히는 라틴계 표심을 잡기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상대방을 향한 공격의 수위도 점점 높아지고 있습니다. 워싱턴 김용태 특파원이 보도합니다. 공화당 트럼프 전 대통령이 플로리다주 자신의 골프장에서 라틴계 인사들을 만났습니다. 한 표가 아쉬운 경합주 승부에서 결정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라틴계 표심에 손을 내밀고 있는 겁니다. 트럼프는 해리스 진영에서 자꾸 거짓말을 한다며 제정신이 아닌 사람들과 경쟁하고 있다고 비꼬았습니다. There's something wrong with her too. She's slow, low IQ, something. I don't know what the hell it is, but they lie. 오늘 유세가 없었던 해리스 부통령은 라틴계 맞춤형 공약을 발표했습니다. 특정 연방정부 일자리에 학위 조건을 폐지하는 등 라틴계 남성 유권자를 겨냥한 경제 공약입니다. 트럼프 진영의 공격에 맞서 해리스 측도 맞대응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He is increasingly unstable, but you don't have to take my word for it. Listen to the people who know him best. 로이터 통신과 여론조사기관 입소스가 발표한 전국 여론조사에선 해리스 46%대 트럼프 43%로 오차 범위 안에서 해리스가 우세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경합주에서 상승세를 타고 있는 트럼프의 승리를 예측하는 분석도 나오고 있어서 여전히 승패를 장담하기 힘든 상황입니다. 워싱턴에서 SBS 김용태입니다. 네, 트럼프가 재집권할 가능성이 높다는 소식에 한국 금융시장도 요동쳤습니다. 원달러 환율은 석 달여 만에 처음으로 1,380원을 넘어섰고 주가도 많이 빠졌는데 특히 삼성전자는 또다시 신저가를 갈아치웠습니다. 김수영 기자입니다. 밤사이 미국 국채금리가 급등하며 지난 8월 이후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0.5%포인트 인하. 미국의 빚컷을 무색하게 하는 국채금리 상승세는 견조한 미국 경제지표 영향도 있지만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선 가능성에 시장이 먼저 반응하고 있다는 분석입니다. 감세와 정부 지출 확대라는 트럼프의 정책은 재정 적자를 키우고 그럴 경우 정부는 국채 발행을 늘리게 되는데 이는 미 국채금리 상승 그리고 달러 강세로 연결됩니다. 그 여파로 오늘 원달러 환율은 1,380원을 돌파하면서
7월 말 이후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트럼프 당선 시 1,400원 돌파 전망도 나옵니다. 대선 불확실성, 우리나라 원화 가치뿐만 아니라 전 세계 통화 가치에 조금 부담을 좀 줄 거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트럼프의 무차별 관세 부과 정책은 인플레이션을 심화시켜 고물가를 부추기고 그러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 주식시장엔 부정적입니다. 오늘 코스피는 1.31%, 코스닥이 2.84% 빠진 채 마감했는데 삼성전자의 경우 외국인 투자자의 30거래일 연속 매도 속에 2% 넘게 빠지며 신저가를 또 갈아치웠습니다. 수출 실적과 주가 간 상관관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트럼프 당선에 따른 정책 변화는 불확실성을 키우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They make a fortune. They took our shipping industry, they took our computer industry, they took so many different industries. 2차 전지와 철강, 태양광, 자동차, 반도체 등의 부정적 영향을 정유와 조선, 방산 등은 수혜 종목으로 꼽힙니다. SBS 김수영입니다. 맥도날드의 인기 메뉴인 쿼터 파운더 버거의 판매가 일부 주에서 중단됐습니다. 해당 버거를 먹은 사람들이 장출혈성 대장균인 이콜라이균에 감염되는 사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연방질병통제예방센터 CDC는 지금까지 오레곤과 콜로라도 등 10개 주에서 총 49명이 감염 증상을 보였고 1명이 사망했으며 10명이 병원에 입원했다고 밝혔습니다. 환자를 대상으로 역학조사를 벌인 결과 모두 증상을 보이기 직전 맥도날드 쿼터 파운드 버거를 먹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CDC는 설명했습니다. CDC는 정확한 원인이 밝혀질 때까지 양파와 쿼터 파운더 소고기 패티 사용을 중단하도록 맥도날드에 명령했습니다. 미성년자와 성관계를 시도했던 40대 한인 남성에게 10년의 중형이 선고됐습니다. 뉴욕 남부연방법원은 제이슨 서, 한국 이름 서통현 씨에게 10년형을 선고했다고 밝혔습니다. 서 씨는 지난 2022년 4월 경찰의 함정 수사에 걸려들었습니다. 온라인 메신저 플랫폼에 14세 소녀 메간으로 위장한 경관과 대화를 하는 과정에서 성관계를 요구한 겁니다. 같은 해 5월 서 씨는 메간이 불러준 주소로 찾아갔고 숨어있던 경찰에 의해 체포됐습니다. 체포 당시 서 씨의 소지품에서는 USB와 노트북 그리고 마리화나 등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검찰은 서 씨에게 30년형을 구형했지만 서 씨가 지난 3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하면서 서 씨에게는 징역 10년과 10년의 보호 관찰형이 최종 선고됐습니다. 아베크롬비의 전 최고 경영자 마이크 제프리스가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습니다. 뉴욕 동부지검에 따르면 제프리스는 성매매와 인신매매 등 16건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이 혐의에는 남성들을 상대로 한 국제 성매매 조직 운영도 포함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제프리스의 연인인 매튜 스미스와 동료 제임스 제이콥슨도 함께 기소됐는데 이들은 지난 2008년 12월부터 2015년 3월까지 남성 모델 지망생들을 모집해 성행위를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확인된 피해자는 15명 이상이며 주로 뉴욕과 영국 등 호텔에서 범죄 행위가 이루어졌습니다. 제프리스와 제이콥스는 각각 $10,000와 $500,000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으며 3명의 피고인은 오는 금요일 예심을 받을 예정입니다. 20대 한인 유학생이 전동 킥보드 사고로 목숨을 잃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올해 24살의 노원재 씨는 지난 9일 시애틀 대학 인근에서 우버 전동 킥보드를 타다 넘어지는 사고를 당했습니다. 노 씨는 사고 직후 병원으로 긴급 이송돼 응급수술을 받았지만 결국 회복하지 못하고 3일 뒤 숨졌습니다. 사고 당시 함께 있던 친구들은 노 씨가 브레이크가 안 된다고 말한 뒤 넘어졌다며 브레이크 고장이 사고의 원인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노 씨의 유가족은 전동 킥보드 대여 업체와 이를 허가한 시애틀시를 상대로 법적 책임도 물을 예정입니다. 노 씨의 지인들은 노 씨가 평소 활력이 넘치고 외향적인 성격으로 어린 시절 어려운 가정 형편 속에서도 면세점에서 통역 일을 하며 어머니를 도운 착한 청년이었다고 전했습니다.
지인들은 노 씨의 병원비와 장례비 마련을 위해 온라인 자선 모금 웹사이트 고펀드미에 글을 올렸으며 현재까지 6만 달러에 육박하는 기부금이 모였습니다. 웨스트 할리우드 지역에서 노숙자들이 노숙자 캠프를 만들고 마약을 사용하며 알몸으로 돌아다니는 등 행동이 지속돼 주민들이 도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문제 지역은 산타모니카대로와 라호야 애비뉴의 골목과 주차장입니다. 주민들은 이 지역에서 옷을 입지 않은 남자를 흔히 볼 수 있고 풀밭에 배변을 하는 일도 일어나고 있다며 최근에는 위험한 수준에까지 이르렀다고 호소했습니다. 주민들은 조만간 시장과 시의회 의원들을 면담하고 대책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워싱턴주 시애틀 인근 펄시티에서 10대 청소년이 가족들에게 총기를 난사해 5명이 사망하고 1명이 중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사망자 가운데 3명이 10대 청소년입니다. 킹카운티 셰리프국에 따르면 어제 오전 레이크 앨리스 로드의 한 주택에서 총격 사건이 발생했고 경찰이 현장에 출동했을 때는 이미 상황이 종료된 후였습니다. 사망자들의 정확한 신원과 연령, 성별은 아직 공개되지 않았지만 용의자와 피해자들은 가족 관계일 것으로 경찰은 추정했습니다. 체포된 용의자는 킹카운티 청소년 구치소에 수감될 예정이며 역시 10대 청소년인 부상자 1명은 신체 여러 부위에 총상을 입었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체스 천재로 불리던 그랜드마스터 한인 크리스토퍼 유 군이 폭행 혐의로 2024년 US 체스 챔피언십에서 퇴출됐습니다. 크리스토퍼 유 군은 지난 16일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린 US 체스 챔피언십 5라운드에서 패배한 후 점수 기록지를 구기고 경기장을 뛰쳐나가며 비디오그래퍼에게 주먹을 가격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세인트루이스 체스클럽은 성명을 통해 유 군이 행동강령과 경기 규정을 위반했으며 남은 일정과 관계없이 퇴출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캘리포니아 출신인 유 군은 미국에서 가장 어린 그랜드마스터 중 한 명으로 평가받고 있으며 올해 미국 주니어 체스 챔피언십에서 우승하며 세인트루이스에서 열리고 있는 US 체스 챔피언십에 출전 중이었습니다. Kia, movement that inspires. 건강을 위한 건강식품 누가 무엇으로 어떻게 어디에서 만든 것인가는 반드시 확인하셔야 합니다. 오직 유한양행 전용 뉴질랜드 사슴 농장의 최상급 통노경과 유한양행 전용 인삼 농장의 6년근 통홍삼, 엄선된 한약재를 1등 제약회사 레시피로 한국식약처 우수 건강기능식품 GMP 인증 시설에서 만든 활력 증진 천수단 그리고 전녹용 홍삼과 전홍삼 213-738-1188 셀리온.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어깨 아파?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뉴 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뉴 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 아마존이 비용 절감 차원에서 당일 배송 서비스인 아마존 투데이를 중단한다고 CNBC가 보도했습니다. 2022년 8월부터 일부 매장에서 당일 배송을 시작한 지 2년여 만입니다. CNBC는 아마존 투데이 서비스 중단이 비용 절감 노력의 하나라고 전했습니다. 제프 베이조스 아마존 창업자의 뒤를 이어 2021년 아마존 CEO에 오른 앤디 제시 CEO는 수익이 입증되지 않고 비용이 많이 드는 부문에 대해 강경한 입장을 취해왔습니다. 이에 따라 2022년 말부터 2만 7천 개 이상의 일자리를 줄였고 수익이 나지 않는 사업은 중단했습니다. 한국 정치권 소식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국민의힘 한동훈 대표가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말을 아끼던 대통령실과 한 대표 측이 하루 만에 면담 내용을 공개했습니다. 김건희 여사 관련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를 두고 의견 차이가 컸습니다. 남주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에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그동안 김건희 여사 특검법 처리 때 의원 다수를 설득했는데 여론이 악화되면 걱정된다는 말로 김 여사 문제에 대한 신속한 조치가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이에 윤 대통령은 여당이 헌정을 유린하는 법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다행이고 감사하다면서도 우리 의원들이 야당과 같은 입장을 취할 경우 어쩔 수 없겠지만 의원들을 믿는다고 말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 대통령은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규명하고 관련 절차에 협조해야 한다는 요구에는 이미 일부 의혹은 검찰 조사가 진행 중이라며 의혹이 있으면 막연하게 이야기하지 말고 구체화해서 가져와 달라고 답했습니다. 징역 1년이 확정돼 수감 생활을 했던 장모 최은순 씨를 언급하며 검찰총장 때도 가족 문제를 멀리했고 변호사를 써서 해결하라고 했을 정도다라고 강조했습니다. 명태균 씨에 대한 언급도 나왔습니다. 윤 대통령은 대선 전 명 씨가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 조언을 들으라는 말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인연을 단호히 잘랐다며 아내의 경우 나와 달리 명 씨를 달래려 했던 것 같다고 설명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한 대표는 면담 하루 만에 입장을 냈습니다. 오직 국민만 보고 민심을 따라서 피하지 않고 문제를 해결하겠습니다. 우리는 국민의 힘이 되겠습니다. 국민께 힘이 되겠습니다. 한 대표는 어젯밤 국회 근처 식당에서 친한계 의원들과 만나 면담 내용을 공유했습니다. SBS 남주현입니다. 네, 의견차만 있었을 뿐 해법은 없었던 이번 면담의 뒷말도 여러 나오고 있습니다. 윤 대통령은 면담을 마친 한 대표를 보낸 뒤 대통령실 참모들과 만찬을 했는데 이 자리에 국민의힘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해 논란이 일었습니다. 자리 배치나 산책에 함께한 인물을 둘러싼 해석도 분분합니다. 조윤하 기자입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면담을 마치고 별도 브리핑 없이 귀가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직후 정진석 실장 등 대통령 참모진과 만찬을 했고 이 자리에 추경호 원내대표가 참석했습니다. 추 원내대표는 의원들과 식사 도중 연락을 받고 뒤늦게 참석했다면서도 어떤 이야기가 오갔는지는 밝히지 않았습니다. 어제 그 자리에서 대표와의 회동 얘기도 나왔던 것 그런 얘기는 지금 말씀 드릴 수가 없음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친한계에선 한 대표는 보내고 추 원내대표만 따로 불러 식사를 한 건 누가 봐도 이상하다. 한 대표 입장에선 불쾌할 수 있지 않느냐며 날선 반응을 보였습니다. 면담 직전 산책에 동행한 인사와 면담 좌석 배치 등도 도마에 올랐습니다. 두 사람이 면담 전 함께 산책한 모습을 찍은 사진인데 한 대표가 쇄신 대상으로 지목한 이기정 대통령실 비서관이 함께 있습니다. 좌석도 한 대표가 윤 대통령 건너편에 정진석 실장과 나란히 앉았는데 원탁 테이블에 나란히 앉았던 2011년 이명박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한나라당 대표, 대형 테이블에서 독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만남과 비교해 이례적이란 겁니다. 비서실장과 대표를 앞에 앉혀놓고 훈시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면서 너희들은 내 밑에 있으니까 알아서들 해라는 것들을 그런 권력관계의 위상을 보여주시려고 한 건가. 민주당은 국민 눈높이에 한참 미치지 못한 맹탕 면담, 회동이 아니라 아련이라고 양측을 싸잡아 비판하며 남은 건 김 여사 특검뿐이라고 주장했습니다. SBS 조윤아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이 군인들을 러시아에 보낸 이유가 돈 때문이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러시아가 북한군 파병을 여전히 부정하고 있는 가운데 푸틴 대통령은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 등과 잇따라 정상회담을 했습니다. 파리에서 곽상은 특파원입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북한의 러시아 파병 동기로 경제난을 지목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언론들은 북한이 왜 러시아를 지원하는지에 대한 기자들 질문에 대통령이 돈 때문이라고 생각한다고 답했다고 전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은 이어 언어 장벽 문제를 지적하며 북한군이 전장에 투입되더라도 작전에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평가했습니다. 이어 유럽과 미국 모두 이 사안에 매우 신중하지만 우리는 이것이 우리에게 위험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경고를 보내는 거라고 강조했습니다. 미국 등 서방이 사실 여부를 확인하지 못했다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는 가운데서도 젤렌스키 대통령은 자국 정보기관을 통해 확인했다며 북한군 파병 움직임을 강력 규탄하고 서방의 결단력 있는 대응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북한군 파병 관련 국제사회 우려가 확산하는 가운데 푸틴 러시아 대통령은 자국에서 브릭스 정상회의를 개최하며 세력 과시에 나섰습니다. 미국 대선을 코앞에 두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모디 인도 총리 등 22개국 정상을 안방으로 불러 릴레이 정상회담을 벌이며 서방 제재에도 건재함을 과시했습니다. Мы намерены и далее наращивать координацию на всех многосторонних площадках в целях обеспечения глобальной безопасности и справедливого миропорядка. 푸틴 대통령은 국제형사재판소 ICC의 체포영장 발부로 지난해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열린 브릭스 정상회의에는 화상으로 참여해야 했습니다. 파리에서 SBS 곽상은입니다. 중동 소식 전해드립니다.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주변에 강도 높은 공습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공습이 헤즈볼라의 기자회견장 근처에 가해지면서 회견이 급히 취소되기도 했습니다. 김보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큰 굉음 소리와 함께 건물이 폭삭 무너져 내립니다. 현지 시간 22일 이스라엘군이 레바논 수도 베이루트 인근 고베이리 지역을 또다시 폭격했습니다. 이번 공습은 대피 경보가 내려진 지 40분 만에 이뤄졌는데 갑작스런 공격으로 인근에서 진행 중이던 레바논 무장정파 헤즈볼라의 기자회견이 중단되기도 했습니다. 레바논 보건부는 이번 공습으로 남부와 북동부 지역에서 총 10명이 사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스라엘군은 전날 밤에도 레바논 최대 공공병원을 포함해 헤즈볼라 거점으로 의심되는 베이루트 외곽 13곳에 공습을 가했습니다. 사망자는 어린이 4명을 포함해 18명으로 늘어났습니다. تكسير شديد بكل واجهات الزجاج، إصابات على جدران المستشفى كمان إصابات قوية لأنه يبدو إنه الشظايا كتير كبيرة. 이런 가운데 헤즈볼라는 기자회견을 통해 지난 19일에 있었던 네타냐후 이스라엘 총리 자택에 대한 드론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밝혔습니다. 공습 당시 총리 부부는 자택에 없어 인명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지만 사흘 만에 공개된 영상에는 드론 폭발로 자택 침실 창문 유리에 금이 간 모습이 담겼습니다. عن مسؤوليتها الكامل والتام والحصرية عن عملية قيصرية واستهداف منزل مجرم الحرب وزعيم الفاشية الصهيونية نتنياهو. 대선을 앞두고 미국의 휴전 압박도 계속됐습니다. 이스라엘을 찾은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네타냐후 총리를 만나 하마스 지도자 신화리의 죽음을 전쟁을 종식시키는 기회로 활용해야 한다며 휴전 협상을 다시 한번 촉구했습니다. SBS 김봄입니다. 다음 달 2일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안검사와 백내장 수술 행사가 열립니다. 주요 한인사회 소식 이원정 기자입니다. 다음 달 LA 한인타운에서 무료 눈검사가 실시됩니다. 국제의료구호단체 비전케어 미주서부는 11월 2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LA 총영사관 주차장에서 LA 사랑의 아이캠프를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눈질환이나 백내장이 있지만 경제적 형편으로 검진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있는 한인들은 무료 안검사를 받을 수 있고 백내장 수술을 제공하며 학생들에게는 안경을 무료로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LA 한국문화원이 오는 24일 미주리주 워싱턴 대학교에서 찾아가는 K컬처 행사를 개최합니다. 문화원은 대학생과 교직원들을 대상으로 워크숍과 한복 체험과 한식 체험, 전통 놀이 체험 등을 진행하며 사물놀이와 해금 등 축하 공연도 선보일 예정입니다. 뉴욕주가 50개 이상 사립대학에 입학 지원 수수료를 면제합니다. 캐시 호컬 뉴욕주지사는 모든 학생이 고등교육을 받을 기회를 갖도록 만들어주기 위해
뉴욕 주립대와 뉴욕 시립대 등 50개 이상 사립대학의 입학 지원 수수료를 면제한다고 밝혔습니다. 한인상가 밀집 지역인 애난데일에 위치한 도로 리틀리버 턴파이크 일부 구간에 한국 이름 도로명을 공모합니다. 워싱턴 한인연합회는 허머로드에서 에버그린 레인까지의 도로에 명명할 한국 이름을 온라인과 전화, 이메일로 접수받는다고 밝혔습니다. 오는 28일부터 11월 19일까지 의견을 접수하며 최종 결정은 다음 달 26일 공청회를 통해 확정됩니다. 어제 조지아주 주청사에서 한복의 날 제정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어제 기념식에는 메릴린 스트링랜드 연방하원 의원이 한복을 입고 참석했으며 애틀란타 총영사와 미셸 강 주 하원 의원 후보자 등이 참석했습니다. 또한 오는 24일부터 11월 21일까지 하츠필드 잭슨 국제공항에서 한복 전시회가 열릴 예정입니다. 안녕하세요. 생생지구촌입니다. 가을하면 역시 등산이죠. 그런데 울긋불긋 단풍 옷 갈아입은 풍경도 모자라 색다른 볼거리 하나가 더 포착됐다고 합니다. 등에 한 짐 가득 실은 로봇개가 네 다리를 움직여 계단을 오릅니다. 중국 산둥성 태산에 시험 투입된 사족 보행 로봇개인데요. 최대 120kg의 짐을 싣고 45도 이상의 경사를 오르내릴 수 있기 때문에 산 곳곳을 누비며 쓰레기를 운반하는 일을 담당한다고 합니다. 지형 적응력과 안정성, 균형 능력이 뛰어나 특히 미끄러운 곳이나 극한 지형에서도 안정적으로 전진할 수 있고 나무더미나 40cm 높이의 장애물도 넘을 수 있다는데요. 로봇개는 동행한 직원의 조작으로 작동하는데 함께 노력해서 산을 더욱 깨끗하게 만듭시다라고 관광객에게 음성 안내까지 할 수 있다고 하네요. 이번 시험 결과 로봇개는 대부분의 항목에서 우수한 성적을 보였지만 쓰레기가 제대로 밀봉되지 않은 점 등이 문제로 지적됐는데요. 빠른 시일 내 단점들을 보완한 뒤 본격 투입을 검토할 방침입니다. 놀이터나 공원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거죠. 빙글빙글 돌아가는 기구에 강아지 한 마리가 올라가 있는데요. 그런데 저렇게 해도 되나요? 두 여성이 보는 가운데 강아지가 쉴 새 없이 돌아갑니다. 기구가 멈추려고 하면 여성들이 손과 발로 다시 돌리기 시작해 강아지는 짖지도 못한 채 계속 몸을 움츠리고 있어야 했는데요. 하지만 여성들은 이 모습을 보며 그저 웃기 바빴습니다. 타이완에서 촬영한 걸로 알려진 이 영상이 확산하자 사람들은 강아지를 학대했다며 여성들에게 비난을 쏟아냈는데요. 동물보호협회까지 나서서 여성들을 경찰에 신고했고 꼭 처벌받게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신발을 훔쳤는데 도둑도 피해자도 난감한 반쪽짜리 절도 사건이 화제를 모으고 있습니다. 무슨 일일까요? 이른 아침 미국 오하이주에 있는 한 신발 가게에 도둑이 들었습니다. 가게 앞에서 태연하게 음료수까지 나눠 마신 뒤 침입한 이들은 마치 쇼핑을 하듯 진열대를 둘러보며 신발들을 쓸어 담았는데요. 가게 주인이 뒤늦게 스마트폰으로 보안 알림을 확인했지만 이미 도둑들은 흔적 없이 사라진 후였습니다. 이번 일로 가게는 100켤레 이상의 신발을 도둑 맞으면서 약 6천만 원의 손해를 입었는데요. 경찰이 수사에 착수했지만 도둑 검거와 물품 회수는 미지수라고 합니다. 도둑들이 가져간 신발이 완전체가 아니었기 때문인데요. 매장 진열대에 신발을 전시할 때 한쪽만 꺼내 사용하기 때문에 도둑들이 가져간 신발의 상당수가 반쪽짜리라는 겁니다. 경찰은 반쪽짜리 신발이 작물로 나오는 일은 매우 드물다며 결정적인 단서가 나오지 않는다면 수사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했다네요.
교통사고 및 상해 피해 총 20억 달러 승소. 트럭이나 버스 같은 대형 차량과 교통사고가 나셨습니까?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에서 7,45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상해로 인해 브레인 인저리를 당하셨습니까? 3,170만 불을 승소하였습니다. 한국인 부인이 작은 사고부터 대형 사고까지 친절히 도와드립니다. 213-468-1000번 브라이언 타필라와 시즐로 213-468-1000번. 고마워요. 늘 사랑해줘서. 고마워요. 늘 함께해줘서. 아니 어깨 아파? 아이 좀 쉬면서 하지 그래. 그러게 자꾸 집중하면 잊어버리네. 이것도 까먹었지? 나 아니면 누가 당신 챙겨? 몸속 부족한 효소 우메켄 유효소환으로 채우세요. 160가지 성분으로 업그레이드된 유효소환. 효소환은 효소를 더하고 우리는 건강을 더하고. 브라보 마이 러브. 브라보 마이 우메켄. 맥도날드 햄버거를 먹고 이콜라이균 감염에 의한 한 명의 사망자와 많은 감염자들이 발생했습니다. 당분간 각별히 조심하셔야겠습니다. 화요일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